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모레 일요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을 생각해보는 시간,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이화동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인데요. 이 벽화가 훼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지역 주민과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의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육감님 편지가 한 통 있어요. 네.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던데요. 두 쪽 분량의 짧은 편지에서 교육 현장에서 애쓰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 존경, 기대 모두 느낄 수 있었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편지를 쓰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편지 보낼 생각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모두 경기도에는 한 11만 명 정도가 돼요. 네. 그 선생님들께 어떤 방법으로 좀 뜻을 표할까? 그러다 이 편지를 쓰게 됐죠. 네. 아시겠습니다만 참 선생님 하면 그 자체가 설레이고 뭔가 우리 추억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의 선생님들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참 어려우시거든요. 네. 정말 곳곳마다 여러 갈등도 있고 고뇌도 있고 옛날과 같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좀 위로하는 뜻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네. 자, 이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답장도 좀 오나요? 몇 분들은 답장 보내주세요. 네네. 네. 자, 이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있는데요. 나를 딛고 오르기를 바라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바람과 정성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1000개의 고원을 오르는 기쁨으로 다가가 바람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시적인데요. 교육감님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설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유명한 루신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청년들에게 글을 쓰시면서 옛날 과거의 봉건 체제의 낡은 관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나를 딛고 오르거라 하는 이제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의 뜰레주와 가타리가 쓴 1000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오를 고원이라는 게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렵더라도 함께 올라가자 하는 뜻으로 참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의 고마운 뜻을 좀 표현한 것이죠. 야, 이 짧은 글귀 안에 중국의 루신과 이 프랑스의 들레즈 까따리가 있는데 이 1000개 고원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네. 기억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를 딛고 오르기를 바라는 선생님들의 마음 다 한결같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스승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걱정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권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특히 이제 학부모들의 아주 열정들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네네.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그것이 제대로 잘 관철이 안 될 때 이제 불만으로 표출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학생들의 경우도 실제로 ADHD 같은 그런 병을 앓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모든 집안에 아이들이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네네. 그 하나밖에 안 난 이 아주 귀한 자식들이니까 가정에서도 얼마나 귀하게 자라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거나 그럴 때 그걸 못 견디고 어떤 저항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들의 마음이 무척 상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학부모들이 먼저 선생님들을 좀 이해하고 돕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나 저희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청이라는 장학과나 장학사님들이 정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지켜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 선생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뭘 걸로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저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그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선생님을 정말 우리 시대의 스승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아마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당신은 제 스승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아마 가장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닐까. 네. 네. 선생님, 스승, 또 요즘은 멘토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멘토는 어쩐지 좀 생경해요, 저는요. 네. 네. 너무 기능적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촌지받는 문화 거의 사라진 듯 합니다만 이 작은 선물 정도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들 학부모들은 많이 하는데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고민을 스승의 날 무렵에 하거든요. 이 김영란법 때문에 부모님들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에게 이 촌지 문화가 학교에서 뭐 이미 사라졌고요. 네. 선생님들이 뭐 그런 적도 아니고. 근데 스승의 날에 물론 선물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네. 저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마음에 담아서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면 편지. 네, 그래서 우표도 사가지고 붙이고 그래서 빨간 우체통에 넣어서 선생님이 그걸 직접 받아보시는 그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면 저도 대학에 있을 때 그런 편지를 받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선물보다 더 느낌이 정말 아주 강하게 오죠. 네. 네. 손편지 좋겠네요. 네. 가끔 이제 이 아이가 그 가정통신문 쓰는 거를 가지고 오면 그냥 의례적으로 또 부모님들이 이제 저도 그런데 그냥 늘 이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말거든요. 오히려 꼼꼼한 편지 손글씨로 써서 보내드리는 것도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끔은요, 일부 교사들의 자질 문제가 또 터져 나옵니다. 교내 성추행이라든가 듣기도 불편한 사건이 발생해서 학부모들 이제 마음이 심란한데 교권도 보호하면서 선생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참 지금 말씀이 아주 저희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고 네.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선생님에 대해서는 임용 단계부터 이런 인성과 덕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요번 사실 인선 때 제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역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끊임없이 좀 쉴 수 있고 선생님들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고달퍼서요 사실은. 요즘은 학교가 옛날과 달라서요. 방과후 학교에 뭐 돌봄도 있고 뭐 밤에 또 야자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정말 선생님들도 정신없이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상상할 수 있고 좀 이런 그 여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육감님 지금 이 경기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만 명이 넘는 이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계신데요. 자, 교육감님도 한때 누군가의 제자셨지 않습니까? 자, 내 마음의 스승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지금도 저 초등학교 때 제 선생님 가운데 이건석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름도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아주 그 모습도 지금도 뚜렷한데 네. 이 선생님이 정말 저희들을 엄격하게 다스리시면서 끝내는 우리들을 다 품어 안으시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고요. 벌써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근데 또 한 분은 지난 1월 초에 들어가신 제가 그분께 뭐 제자로서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네네. 신영복 교수님 네. 정말 네.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네. 그분이 말씀하셨던 더불어 숲 아하. 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육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준 하나의 교훈으로서 저는 신영복 교수님을 내 스승처럼 생각을 합니다. 직접 네. 사사받진 않으셨지만 네. 이런 걸 우리가 사숙이라고 또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신영복 교수님의 뜻을 네. 받들고 계시군요. 그럼 지금도 교육 현장에 이 두 분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 그때의 느낌을 좀 이제 같이 공유하기 위한 노력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여기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즘엔 제가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 교장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좀 대화를 하십시다 해가지고 네. 한 100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하. 31개 시군을 서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네. 그분들의 어려움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걸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네. 이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감님 곧 임기 2년 차에 들어가시는데요. 네네. 경기도 교육에 또 현안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 자, 추진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로 따지는 것이 4.16 참사를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경기도는 사실상 아주 네. 본고장인데요. 그렇습니다. 4.16 이전과 4.16 이후의 교육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반자가 돼서 네. 더불어 숲처럼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걸로 제가 5월 달에 4.16 교육 체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한번 해나가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자인 학생들, 그리고 네. 학부모, 삼각축이 다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더불어 숲 같은 교육 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의 퇴근길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서울의 한류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이화동 벽화마을. 지나가 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해바라기와 잉어 그림이 그려진 계단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이 블로그나 SNS에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 벽화를 훼손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화동 주민협의회 관계자 안진호 씨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진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화동 벽화마을에 사는 주민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쭉 자라왔습니다. 서울에서는 흔치 않은 토백이시군요. 네네. 네, 자, 관광객들이 언제 얼마나 많이 오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이제 2006년에 문체부에서 이제 이 벽화 프로젝트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네네. 화가 선생님들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석 달 정도의 기간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하마을의 조합장님, 통장님, 반장님들, 그리고 이제 노인회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네. 석 달 동안의 주민의 협조 아래 무난하게 이것이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이것이 동네가 상당히 좀 이렇게 낙후가 됐던 동네가 네. 상당히 벽화 이후에 많은 개선이 되고 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마을로 이제 변화가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훼손 사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훼손을 한 분들도 주민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상당히 좀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제 예를 들면은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하 마을이 좀 오래되고 낙후됐다 보니까 네. 여기를 이제 재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가운데 위아래는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이것이 상권화도 좀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찡김 끼어 있는 분들이 네. 오해에서 비롯됐어요. 아무튼 네. 서울시에서 재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분들에 대해서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한다는 어떤 네. 발표가 있었던 네, 모양입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주거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오해, 불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주거 지역이라는 상대적으로 밑에 아무래도 이제 상권이나 문화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거 지역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혹은 뭐 차별이나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나 보군요. 그렇죠. 네, 오해라고 아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당연하게 시기 질투 상대적 박탈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화동이 이 윗동네, 중간동네, 아랫동네가 있다면 아래와 위는 상권이 좀 발달했고 문화지구가 됐는데 그렇죠. 그 위에는 이제 중간동네는 그 주거지구였다. 유네스코 그 서각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위에도 오시고 밑에는 또 대학 내에서 많이 올라오시고 하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분들이 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네. 이것이 마치 고정된 뭐 주거지역으로 한정된다고 잘못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마을 재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거 밤늦게 야심한 시간에 이걸 갖다가 훼손하게 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발생이 된 이후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마을이 시끄럽다. 시끄러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이 시끄러운 시간은 오후 2시 반 이후서부터 5시 반 또는 6시까지. 네네. 그때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나 또 한국 분들이 주말에 또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좀 시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다 시끄러울 수 보니까 있다. 그 부분을 이제 명분 삼아서 네네. 이것을 갖다 지웠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쉽다고 하지만 네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 있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해. 이것이 오해가 사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게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혹시라도 주거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아직 묶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올 거에 대한 미리 어떤 그 선제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를 여기까지 오게 된 저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오해를 비롯된 극단적인 행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안타깝고요. 또 법적인 처벌까지 이렇게 받게 되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지역 주민이 아닌데도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 주민 간의 이면적인 이야기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얼핏 보신 청취자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벽화가 그려졌고 명소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시끄러운 것이 불편한 주민들이 이런 일을 했다인데 표면적인 거고 지금 이면적인 이유를 이제 쭉 길게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오후 시간에는 시끄러울 수도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오후 이제 시간인데 사실 오후 시간에도 시끄러운 거 솔직히 따지게 보게 되면 밑에 많이 오는 데가 밑에하고 위가 많이 와요. 시끄러운 걸 갖고 만약에 시끄러운 걸 갖고 얘기를 한다면 밑하고 윗 부분이 더 많지 중간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시끄럽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시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한 6시 정도가 되면 사실 여기 관광객들은 썰물이 빠지듯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혹시 관광객들이 뭐 아랫동네에서 윗동네를 오갈 때 이 중간 지역을 통과하게 되나요? 중간 지역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를 메인 통로가 있어요. 메인 통로가 방금 훼손됐던 붕어계단, 잉어계단, 그다음에 꽃계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중간을 통로해서 가지는 않아요. 다만 메인 통로인 잉어계단과 꽃계단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 시간에 어쨌든 좀 시끄러워도 상권이 있는 동네는 장사가 되니까 좀 견딜 수 있지만 거기서 좀 이제 이 동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분들은 그냥 불편하기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벽화 훼손이라고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자, 그렇다고 이제 같은 동네 주민분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습니다만 이 형사처벌 받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형사처벌은 제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어떻게 된다라고 저는 잘은 몰라요. 다만 확실한 것은 설사 이것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밤에 이렇게까지 피해를 줬다면 저희도 당연히 나서서 하죠. 네. 다만 문제는 이렇게 힘들었다 하더라도 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함께 관해서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그 전서부터 이거 조용히 해달라는 편말을 갖다가 네.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계속 이렇게 편말을 붙였었고요. 네네네. 이거 동네 주민들께서 특히 이제 노인 협의회에서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시끄럽다는 것은 겉으로 명분이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노인 회장님이나 조합장님, 통장님, 단장님 등등 네. 석 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화가분들하고 진행을 했었을 때 네. 그때는 거의 반대가 없었었어요. 네, 그것은 네. 증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오히려 주민들께서 커피나 네. 11월 달에 추운데 고생했다고 많은 또 네. 저기 격려와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예. 이미 그때 여러 가지의 그 사진이나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선생님은 참고로 그러면은 네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네네. 여기서 이제 주민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혹시 이 사건이 이제 수습이 안 되면 네네. 중간 지역에서 이제 사시는 좀 이 지금 관광지화를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을 들어보는 네네. 좀 반론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네네. 그 끝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네네. 향후에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대책은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200가구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네네. 200가구의 100% 동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2006년도에도 동의를 얻었었을 때 거의 그 당시 뭐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거의 90% 가까이의 동의를 했고 네네. 국적 동의를 해주셨어요. 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부 좀 이렇게 좀 네. 관광지화 되니까 좀 이렇게 시끄럽고 좀 부분적인 불편이 있습니다. 다만 네. 그 불편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이 땅거미가 꺼지고 6시 언저리에 어느 네. 정도 썰물같이 또 빠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우리가 있다.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관하고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좀 소음에 대한 부분도 네.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예, 충분히 예. 할 수가 있는데도 대화와 불구하고 소통으로 풀어야겠죠. 야심한 시간에 일방적으로 네. 와가지고 이런 형태의 일방적인 어떤 그 알겠습니다.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문제가 많은 행동입니다. 네. 안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동 주민협의회 안진호 씨였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소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